여기에 주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PDF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 PDF 파일 보시고 그 니네들 그 교재 있죠? 교재에다가 메인 아이디어 좀 써. 알겠지? 플로우는 없는데 메인 아이디어는 좀 뒤늦게 쓰는 바람에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좀 몇 개를 어저께 수업한 다음에 몇 개를 좀 추가했어. 그래서 추가했으니까 그 PDF 파일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검정색들로 이게 약간 아이로봇이 약간 철학적인 그 대사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풀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 그런 게 없어. 이 검정색 말 있죠. 이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해가 좀 잘 될 거야. 아무래도. 그래서 이따 나중에 PDF 보고 그걸 다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안 돼. 자, 볼게요. 저기 그 창문 연 다음에 빗물 좀 마셔. 빨리 갔다 와. 아이씨, 수업 몇 끊기게 자꾸 이제 아까 갔다 오지. 뒤지게 팰까 진짜로. 자, 봅시다. 자, 일단 육과 문법은 오형식 수동태랑 도치예요. 도치. 그래서 일단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또 체육대회도 하고 했는데 또 다행스럽게 내용이 또 영화다 보니까 충분히 잘 이해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never 부분 있지? 자, never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별표돼 있잖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안 썼는데 여기다 쓰세요. 부정어구라고 쓰세요. 부정어구. 부정어구.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싶으면 부정어구 도치라고 쓰면 돼. 부정어구 도치. 됐습니까? 자, 야, 쉬우면서 어렵다. 그래서 이왕 거의 폭우를 뚫고 왔잖아. 그러니까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폭우를 뚫고 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조느라고 내용도 다 파악 못하고 무슨 야, 리뷰 테스트 병신같이 보고서 설마 체육대회 때문에 핑계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체육대회는 오늘 한 거고 준비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고. 맞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부정어구가 나왔잖아. 주어 동사 도치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ave pp인데 원래 humanoid robots have been이거든. 원래는. 근데 have가 앞으로 튕겨 나가서 도치된 거야. 자, 인간형 로봇이 사람들에게 더 필수적인 때가 없었다 이 얘기야. 해석 가능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인간형 로봇이 사람들에게 더 필수적인 때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제일 필요한 시기나.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 그들은 뭐에 따라 프로그램 됐냐면 로봇학의 제3원칙, 그러니까 로봇의 제3원칙에 따라서 프로그램 됐어. 이것도 여러분 모르면 그냥 검정색으로 쓰세요. 로봇의 3원칙이 있는데 그냥 그 3원칙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그냥 이 주제와 좀 결부되는 원칙만 알면 되거든. 그게 뭐냐면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알겠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3원칙에 따라서 프로그램 됐어. 뭐 하도록? 그들이 인간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로봇은 지금 인간을 좀 보호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서 이제 나오게 됐다. 그 얘긴데. 자, 뭐 하기 전날이냐면 NS5 로봇인데 명사 콤마 명사면 즉 동격 맞죠? 그치? 자, 가봅시다. 즉 어떤 로봇이야? 로봇의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로봇의 새로운 세대인 NS5 로봇이 디스트리뷰티드가 여러분 출시하다로 썼어요. 원래는 뭐야? 원래 뜻이 디스트리뷰트가 배포하다, 분배하다지. 근데 여기선 출시하다야. 됐지? 그래서 출시되기 전날에 어떻게 됐다? 닥터니까 박사잖아. 레닝 박사가 is found dead. 죽은 채로 발견됐어. 어디에서? USR 본부에서. 됐습니까? 자, 오케이. 여기다가 왜 빨간색 별표 쳤는지 알겠지? 지금 여기 과거의 그 문법이 뭐야? 오형식 수동태랑 도치야. 이게 오형식 수동태야.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지? make it, find, cancel, live, get. 됐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취하는
오형식 동사인데 얘가 수동태가 취해짐으로써 dead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오게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됐어. 죽은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돼.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식이야? NS5가 출시가 되기 전날에 이런 것도 다 내용일치잖아. 맞지? 그래서 전날에 뭐 하게 되었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자, 그 다음에 닥터 레닝은 과학자였어. 뭐에? 로봇을 설계하는 과학자였어. 됐죠? 자, 그 스푸너는 누구냐면 경찰 형사야. 알겠죠? 스푸너는 형사. 등장인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막 스푸너 나오고 레닝 나오고 막 이제 나중에 이 칼빈 나온단 말이야. 이 세 명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데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소설을 쭉 끌고 가지. 내용을. 맞죠? 스푸너는 누구? 형사. 됐지? 자, 그러면 레닝은 로봇을 설계한 과학자야. 근데 얘가 죽은 거야, 지금. 됐죠? 그 형사가 보내줬어. 레닝의 미스테리한 어떤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내줬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스푸너와 닥터 칼빈. 닥터 칼빈은 누구냐면 로봇 심리학자야. 됐죠? 자, 이 둘이가 소니를 발견했어. 자, 소니가 누군지 콤마 찍고 명사 나왔지? NS5 로봇이야. 그러니까 이 소니는 이제 출시되려고 했던 그 신형 로봇인 거지. 맞죠? 그 신형 로봇인 소니를 발견했어. 어디서? 연구소 안에서. 됐죠? 자, 그랬을 때 스푸너는 로봇을 불신했었어. 한 번도 신뢰를 한 적이 없어. 그럼 불신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내가 여기다 써놓진 않았지만 무슨 얘기야? 스푸너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로봇이 NS5가 레닝, 그치, 레닝 박사를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는 소니를 의심했고 그를 체포했다. 이게 본문 1이에요. 됐지? 자, 주제는 뭐냐면 아이씨, 잘못 썼다. 야, 잘못 썼다. 어? 잠깐만, 이게 바뀌어야죠. 로봇에 대한 의심이지. 의심의 로봇이 아니라 의심의 로봇이 뭐야. 됐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이걸 써놔. 지금 영어로. 이거 영어로 써놓으세요. 아? 아, 잠깐만. 로봇의 의심. 아, 잠깐만, 미안해요. 아씨, 잠깐만. 로봇의 의심이 아니지. 로봇에 대한 의심. about를 해. about. 상관없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뭐라고 돼 있었지? suspicion of. 아, 로봇의. 잠깐만. 병신. 이거 여러분 suspicion 이렇게 하시고 suspicion. 갑자기 스펠링이 O예요, A예요? O지. suspicion 해주고 여기다 emergency를 쓰세요. 그러면 의심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로봇 설계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로봇에 대한 의심이 생겨남. 맞죠? 자, 됐지? 이게 이제 본문 1이다. 저 새끼 무슨 뭐 거의 공기 70, 소리 30으로 말해버리네. 자, 됐죠? 어떤 상황이야? 레닝이 죽었고 그 다음에 스푸너가 가서 NS5가 있었던 거를 봤고 그 NS5를 의심해서 체포해서 지금 데려간 거야. 아시겠죠? 자, 응? 아이로봇 여기 써있잖아요. 아이로봇. 이거 재밌어? 네, 재밌어요. 진짜? 봤어? 학교에서? 보여줘 아니면 봤어? 보여주기로 했어? 봤어? 네. 이런 것도 그래? 니네들이 나보다 그러면 더 잘 알겠네, 내용을. 나 이거 안 봤는데.
속 온다고 말. 그 정도는 아니긴 해. 자, 보자. 영화를 봤을 뿐이지 그 영화 대사에 대한 속뜻은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봐야 돼. 자, 볼게. 자, sarcastic voice, 냉소적인 목소리로. 다시 말해, 냉소적인 목소리라는 게 뭐야? 냉소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약간 조롱하듯이. 조롱하느냐 모르면서 알겠지? 조롱하는 목소리로 살인자의 새로운 속임수군 로봇이 그러니까 살인이 이거 그냥 살인이라고 하세요. 살인이 로봇에 이거 mother is야 알겠죠? mother의가 아니라 mother is. 자, 살인이 로봇에 대한 새로운 속임수구나. 축하한다. 대답해봐 라고 얘기를 했지. 자, 됐지? 이거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엄청 조롱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로봇의 새로운 기술이 살인이 됐어? 지금 그런 얘기야. 알겠지? 이젠 로봇이 새로운 기술이 살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 자, 그러면서 소니가 뭐라고 얘기해? 소니는 형사고 얘는 NS5야. 로봇이야. What does this action signify? signify 하면 의미하다요.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윙크. 이 행위는 윙크를 가리켜. 됐지? 자, as you entered the room. 자, 너가 방에 들어왔을 때 방에 들어오면서 when you look at the other huma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네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쵸? 네가 지금 윙크를 했잖아. 그게 what does it mean? 그 윙크가 무슨 의미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됐죠? 그러면서 윙크를 이제 다시 이제 막 흉내를 내면서 윙크가 무슨 얘기냐 아니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대사냐면은 이 소니가 윙크의 행위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런 행위를 이해하려는 장면인 거야. 됐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PDF 보내주면 이런 것들 써놓으라고. 알겠지? 갑자기 생뚱맞게 조롱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윙크를 하잖아. 윙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것들을 이해시킨단 말이야. 알겠죠? 자, 됐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스푸너가 얘기를 해. 자, 이제 윙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신뢰의 표시지. 그것은 근데 인간 거지. 넌 이해 못해. 자, 로봇에 대한 스푸너의 입장이 딱 드러나지. 스푸너는 뭐 해? 감정은 인간만의 것이고 로봇은 감정이 없어. 그렇지? 그런 윙크에 대해서 너가 알 필요도 없고. 됐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My father tried to teach me. 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들은 여기 인간의 감정들이야. 근데 그 인간의 감정들은 참 어렵더라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뭐 했어? 아, 내가 나의 아버지한테 얘 아버지 누군데? 레닝이죠. 그치? 레닝한테 감정을 배웠는데 아, 그거 참 힘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You mean you're designer? 자, 너의 설계자, 그러니까 네가 죽인 그 레닝, 그 사람 말하는 거지? 이 대사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너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설계자라고 스푸너가 바꿔버리면서 그 표현을 아버지 표현을 갖다가 정정해가지고 너는 감정이 아닌 기능으로 로봇을 이해하려는 스푸너의 태도야. 알겠지? 너가 그런 감정을 아니? 그러니까 my father 이라고 했지만 너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알아? 아니, 넌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넌 설계자지? 네가 말한 거 설계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꾸 그러니까 스푸너의 로봇에 대한 굉장한 그런 의심의 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다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y did you murder him? 아, 그래서 왜 죽였냐고. 왜 죽였어? I did not murder Dr. Lanning. 자, 나는 레닝 박사를 안 죽였어요. Want to explain? 야, 난 좀 듣고 싶다. 설명을 듣고 싶다. Why you were hiding at the crime scene? 너 범죄 현장에 왜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소니는 아까는 발견돼 있었다고, 그 랩실에서 발견돼 있었다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뭐 했던 거야? 숨어 있었던 걸 발견한 거죠. 그치? 왜 숨어 있었어? 라고 하니까 I was frightened.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사다. 아시겠죠? 두려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데? 소니가 지금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에, 그러니까 다시 스푸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로봇은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맞죠? 그런데 I was frightened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살짝 헷갈린다고. 이게 그 인간과 로봇의 경계. 다시 말하면
스푸너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감정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런 것이 하나의 인간과 로봇을 나누는 기준인데 그것이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그 로봇이 감정의 존재의 여부를 암시하는 그런 대사야. 알겠죠? 그래서 로봇이 진짜 감정을 느끼는 존재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걸 좀 암시하고 있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Doubt arises. 자, 의심이 생겨났지? 어떻게 로봇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겨나는 그런 신문 과정이야. 아시겠죠? 자, 이것도 영어만 쓰세요. 아, 한글까지 안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앞에 거 못 썼어요. 어? 앞에 거 다 못 썼다고? 그 검정색이 아니라 어? 검정색 아예 아까 써 있었죠. 그 PDF 봐. 이거 다 쓰려면 이거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다 쓰게 하려면. 됐지? 그냥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수업 때는. 자, 요거는 쓰시고. 요것도 사실, 요것도 그냥 써. PDF 보고. 알겠죠? 어차피 PDF 보고 쓸 거잖아. 됐죠? 자, 지금 신문 과정까지 된 거야. 자, 그러면서 로봇은 두려움을 느낄 수 없어. 로봇은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아.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그들은 잠도 자지 않아. 하지만 소니는 뭐라고 해? 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그치? 대동사니까 여기 일반 동사들 받고 있으니까 M 쓰지 말라는 표시인 거야. 알겠죠? I have even had dreams. 나는 심지어 꿈도 꿔. 됐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오하지. 그치? 자아와 무의식, 감정 있는 존재라는 뜻이 사실 꿈을 꾼다는데 이게 지금 소니가 이런 대사를 함으로써 나 지금 인간과 닮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인간이란 존재는 꿈을 갖고 있어. 심지어 개도 꿈을 갖고 있어. 하지만 넌 아니야. 너는 단지 기계일 뿐이야. 생명의 모조품인 거지.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남긴 거 봤어요? 이미테이션은 리플리카라고 학교 선생님이 혼용해서 쓰지 말라고 하셨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은 본래에 대해서 값싸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리플리카나 리프로덕션이나 카피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복제품인데 그거를 갖다 이미테이션이라고 표현하면은 약간 값싸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의미적으로 이미테이션 쓰지 말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서는 이 이미테이션을 리플리카라고 쓸 수 있죠. 알겠지? 생명의 모조품. 약간 질이 낮춰졌잖아. 야, 졸리면 나가 있어. 알겠지? 자, 됐지? 낮춰졌으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야. 자,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 자,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자, 로봇은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어? 로봇이 turn A into B, 캔버스를 아름다운 명화로 바꿀 수 있니? 그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창의성과 예술, 감정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소니가 반문한 이게 대박인 거지. 너는 할 수 있니? 근데 너는 할 수 있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스푸너 너도 그걸 창의성과 예술을 인간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못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인간이라고 해서 다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굉장히 뭔가 허무는 그런 철학적인 반박인 거야, 지금.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스푸너가 이제 뭐라고 생각해? 나는 생각해. 자, 뭐라고 생각해? 너가 그를 죽였어. 넌 분명히 그 레닝 박사를 죽인 거야. 왜냐하면 그가 너에게 티치 목적어 목적격보 이거 현대판 사역동사거든. 너가 감정을 흉내내도록 가르치고 있었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스푸너의 상상이야. 너 이랬지? 그래서 죽인 거지?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실제가 아니고. 됐지? 너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가 너한테 감정을 갖다가 모방하다 흉내내도록 가르쳤는데 어떤 상황, 이거 상황이야. 모르면 써야 돼. 것들이 아니에요. things 하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가 그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로봇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너가 레니능을 죽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러니까 소니가 뭐라고 얘기해? I did not murder him. 자,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야, 감정이 매우 유용한 것처럼, 유용한 그런 흉내처럼 보이진 않는다, 로봇에게. 이게 지금 스푸너가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한 관점이야. 그러니까 로봇에게 유용한 어떤 흉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 야, 로봇이 감정을 가지면 뭐해? 그런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감정이 로봇에게 있다 한들 그 유용한 게 뭐가 있냐. 다시 말하면 로봇에게 감정은 쓸모없는 그냥 위험 요소일 뿐이다. 이게 스푸너의 관점이라고. 자꾸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됐지?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자, 보자. 화를 내면서 I did not murder him. 자,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I don't want my toaster or my vacuum cleaner. 자, 스푸너가 뭐라고 얘기해? 나의 토스터 또는 진공청소기가 appearing emotion. 이 목적격 보호야. 알겠죠?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푸너는 뭐다? 스푸너는 기계는 그냥 기계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지, 얘가 오히려 진공청소기가 갑자기 청소하다가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서 막 화내고 있으면 그게 너무 불편하고 짜증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면 되지, 오히려 감정을 흉내내면 굉장히 내 자신이 불안해질 거다 라는 거를 그 의미하고 있다고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책상을 주먹으로 꽝 치면서 I did not murder him.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이러면서 대문자로 써놨지. 이거 뭐야? 감정적 반응이야. 이걸 지켜보고 있는 스푸너는 뭐를 느끼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점차 흔들린다고. 막 흔들리게 되는 거지. 화를 내잖아. Looks down to see the damage to the table. 그 테이블에 훼손된 부분을 바라보고 로봇의 감정적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지금 그것이야. 이거 해석 잘해? 야, 그것은 분노라고 불리워지는 거거든? 스푸너가. 그것은, 그러면 여기 그것이 뭐예요? 이 그것이 뭐야? 그렇지. 책상을 치면서 I did not murder him 이라고 한 그 상황, 그것은 분노라고 불리워지는 거거든? 근데 너 그거 전에 혹시 흉내내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 질문에서 뭐를 알 수가 있어? 뭘 알 수가 있어? 야, 앉아서 졸리면 일어나 있어. 아니야, 졸리지. 자, 이게 뭘 나타낸 거야? 스푸너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푸너가 이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소니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고 있잖아. 됐지? 너 혹시 이거 흉내 내본 적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 이거 진짜야? 너 지금 나한테 분노한 거야? 아니면 진짜 프로그램된 반응이라서 예전에 흉내낸 적이 있었던 반응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게 포인트인데. My name is Sony. 내 이름은 소니야. 다시 말하면 뭐야?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름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존재야.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의 주제가 뭐냐? 좀 완전히 신문 과정에서 스푸너의 의심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the line between real and simulated emotion, 진짜 감정, 흉내낸 감정, 그 사이에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야, 너만 안 쓰고 있어. 뒤지게 맞을래? 근데 에어컨 왜 껐어? 아니, 이 새끼가 무슨 개인 에어컨이냐, 뒤지게 마실래, 에어컨 꺼도 되냐 물어봐야지. 그게 뭔지 알아?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기적 사고라고 하는 거야. 내 생각이 남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내 생각이 남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이기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세상의 중심이 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두 글자인데 악이라고 해. 알겠어?
우리 로아가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 아가들은 그래. 알겠어? 자, 갑자기 어른이 되고 싶어졌어? 자, 가볼게. 자, 소니가 풀려났어. 아, 왜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도 왜 풀려났을까? 소니가 풀려났어. 근데 테크니컬리 하면 기술적으로가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야. 아시겠죠? 모의고사도 많이 나온 단어야. 엄밀히 말해서 로봇은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어. 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냐면 살인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인의 법적인 정의는 뭐야? 사람이 사람을이야. 근데 지금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고 스푸너가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풀려난 거야. 이해됐죠? 자, 이거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해. 왜 별표 쳐 있어? define A as B. 알겠지? 이거 오형식이야. 근데 6과 문법이 뭐야? 오형식 수동태야. 됐지? 그래서 be defined가 오형식 수동태가 취해졌고 as one human이 목적격 보어야. 자,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 one human killing another. 내가 해석했던 거 잘 들었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정의 내린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내가 쟤를 뭘로 했어? 은는 이 가를 붙였지. 주어지. 아, 저 원 휴먼이 킬링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아시겠죠? 상당히 어렵다. 아시겠죠? 자, 됐어. 그래서 동명사 앞에 있는 졸라 생뚱맞는 명사, 그것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그래서 내가 은는 이가를 붙인 거야. 절대 꾸미면 안 된다, 얘들아. 죽인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죽인 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러면 이제 풀려났고, while continuing his investigation, Dr. Lenning's death, 레닝 박사의 죽음에 investigation 하면 조사하다죠. 그의 조사를 계속하면서, 됐습니까?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계속하면서 스푸너는 USR 로봇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이해됐습니까? 계속 조사하면서 공격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꾸 뭔가가 이 조사를 깊게 하고 있는 걸 방해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가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중에 닥터 칼빈 박사가 stop by 하면 지나가다 들린 거죠. 그의 아파트를 들러서 배웠어. 뭘 배웠어? 스푸너가 인공장기가 그의 몸속 안에 이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장기가 그의 몸속 안에 임플란티드, 우리 임플란트 하죠? 이식하는 거야. 이를 이식하는 게 임플란트야. 그래서 이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역동사고요. 이 인공장기 입장에서는 삽입된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PP를 쓴 거야. 아시겠죠? 오형식 됐지? 자, 그럼 봐봐.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심오하지. 왜? 사실 스푸너 박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박사야? 기계는 기능을 하는 기계일 뿐, 감정도 꿈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돼버렸어? 일부의 로봇을 품게 돼버렸지. 로봇과 일부 통합돼 버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로봇의 비인간적이고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비판했던 스푸너의 몸속에 로봇의 부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던 그 기술과 부분적으로 통합이 된 존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인간과 로봇 사이의 그 미묘한 복잡성, 그러니까 뭐가 어디부터 로봇이고 어디부터 인간인가. 그러면 이렇게 로봇을 갖다가 비판하는데 그 인공장기를 품고서 그 인공장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스푸너는 로봇이라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 그러면서 이제 스푸너의 아파트에서 라고 하면서 스푸너와 칼빈 박사의 대화가 일어나요. 알겠지? 그래 내가 여기다 써놨지. 스푸너가 로봇을 뭐 해? 사실 굉장히 싫어하지. 그치? 싫어하고 굉장히 그냥 기계 이하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 그 배경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야. 알겠죠?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스푸너 박사가 이제 로봇을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자, 가볼게요. I'm headed back to. 자, 나는 어딜로? 그 경찰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서 숨을 쉬고 한숨을 쉬지. 뭔가 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암시하죠. 그치? 자, normal day, normal life. 항상 영화 보면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상적인 모습들을 쫙 찍어주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날이었고 일상적인 삶이었다. 자, 그런데 driver of a semi. 자, 세미가 트럭이에요. 알겠지? 트럭 운전자가 at the wheel. 야, 졸리면 일어나. 그래서 눈가리가 졸려 보이네. 자, 운전 중에 졸아버렸네. 됐지? 저 트럭 운전자는 사실 평범한 남자였어. 그리고 wife and kids. 아내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어. 그리고 2교대로 근무했었지. 그래서 졸렸던 거네. 맞죠? 그리고선 얘는 악마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이 트럭 운전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조는 바람에 그가 차를 쳤지. 근데 그 차의 운전자의 이름이 해럴드 로이드였어. 해럴드 로이드였는데 like the film star. 아니, 영화 배우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관련은 없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트럭이 차를 쳤는데 그 차를 친 그 주인의 이름이 해럴드 로이드였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he was killed instantly. He was killed. 야, 즉시 죽은 건 누구겠어요? 해럴드가 죽었겠죠? 해럴드는 즉시 죽었어. 하지만 그의 12살 난 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 자, 그런데 never really met her. 나는, 이거 I've가 생략돼 있어. I've. 알겠지?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어. 됐습니까? 한 번도 그 조수석에 타 있었던 딸을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 맞지? 자, 그녀의 이름은 세라인데 목걸이를 만지면서 이것이 세라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사건의 어찌 보면은 피해자잖아. 근데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사실 얘한테는 그게 큰 사건이었던 거지. 됐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트럭은 차를 2대 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스푸너의 차와 그 다음에 해럴드의 차를 2대를 친 거예요. 이해됐지? 상황 자체가. 자, 그래서 she wanted to be a dentist. 자, 그녀는 누구야? 그 12살 난 딸. 그 12살 난 딸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딸이었고, 어떤 그 12살 난 딸, 어떤 그 12살이 치과 의사가 되고 싶겠냐. 다시 말하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했던, 총명했던, 똑똑했던 그런 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truck smashed our cars together. 자, 트럭이 우리의 자동차를 함께 쳐버렸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는 우리를 강물 안으로 밀어 넣어버렸어. 트럭이. 자, 이해됐죠? 자, I mean, 내 말은 metal gets pretty pliable. pliable. 이거 약간 fragile 알지? fragile. 연약한. 그치? 그거랑 비슷해. 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이 매우 휘게 되었다는 거야. 그 속도에. 그러니까 어떤 속도에? 트럭의 그 빠른 속도에. 그 빠른 속도 때문에 친 2개의 차의 금속. 이 금속이라는 건 차예요, 차. 차의 금속이 꽤 휘었다는 거지. 그만큼 세게 부딪혔다는 거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나도 머리 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자, 그래서 그 물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 나는 경찰이야.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자, 이 무슨 말이야?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고 그냥 딱 봐도 모든 사람들 다 죽었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이거야. 경찰의 직감적인 부분인 거야. 자, 그런데 just a few more minutes before. 자, 몇 분 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몇 분 전에 NS4는 누구예요? NS5 소니의 전 버전이야. NS4가 지나가고 있다가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물로 뛰어드는 거야. 이해됐죠? 그 전 로봇이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뛰어들었어. 그러면서 NSC4가 이제 플래시백 하면서 You're in danger. 야, 너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근데 스푸너가 뭐라고 해? 나 말고 그녀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저 오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 왜 그렇게 나는 진짜
저 새끼는 진짜 졸라 등치만 큰 아가 같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졸린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뭐 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바로 졸잖아요. 내가 딱 보면 모르니. 강사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저 새끼 진짜. 심지어는 껌을 씹으면서 같이 껌하고 같이 자, 됐죠? 나 말고 그녀를 구해 라고 소리를 쳤어. 근데 you are in danger.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save her. 그녀를 구하라니까, 저 소녀를 구하라니까 하고 끝난 거야. 자, 됐죠?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스푸너 형사가 distrust robot, 로봇을 갖다가 불신하게끔 한 사건의 배경에 대한 글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스푸너가 왜 그렇게 소니를 보고서 너는 감정의 반응을 느끼고, 감정의 반응을 하고 있는 소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너는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조금씩 나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겠죠? 아직 그 사건의 현장이야. 아직까지는. 벌써 끝이에요, 이제. 재밌지? 영화 봤다며. 영화 이해는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그래도 기억나요. 어? 장면이 계속 기억나요. 정명이 기억나? 짝같은 게 제일 기억나요. 어저께는 선생님이 이거 지문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지문 수업을 해가지고 완전 수업 개 망했거든. 어제 애들도 알았는데 이거. 근데 어제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완벽하게 이 지문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처럼 너희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제 설명은 거의 애들의 장면을 지워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인강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리고서 이제 어저께 수업하고 다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이해했지. 자. 그래서 목요일 반 애들한테 이거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애새끼들 들을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룸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스푸너는 하지만 그 공간으로 다시 하지만 그것은 로봇은 그녀를 구하지 않았어. 나를 구했어. 자, 왜 나를 구했을까? 그 로봇의 뇌가 다른 엔진을 갖고 있어. 누구와 다른 엔진? 인간과 다른 엔진을 갖고 있어. 그것은 활력 징후를 읽어내. 다시 말해 활력징후가 뭐야? 활력징후가 뭐야? 게임을 하면 HP죠. 그치? HP. P.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존 확률. 됐습니까? 활력징후를 읽어내. 그리고 그것은 뭐 했음에 틀림없었어? 계산을 했음에 틀림이 없었어. 머세이브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야. 다시 말하면 뭐야? 로봇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얘가 저 여자보다 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얘는 스푸너를 구했던 거죠. It did. 자, 로봇은 그랬어. 다시 말하면 계산을 했어. 이거 calculated야. 됐죠? I was the logical choice. 나는 논리적 선택의 결과였다. 이 얘기야. 난 논리적 선택의 결과였다. 그것은 계산을 했어. 내가 생존할 가능성은 45%. 45%의 가능성을 가졌다고 계산을 했고, 세라는 고작 11%의 가능성만 가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의 그녀는 여자이죠. 그 12살 여자애. 그 여자는 누군가의 악이야. 11%면 사실 충분한 그 이상이야. 인간은 그걸 알았었을 텐데 약간 후회와 유감과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이게 후회와 유감을 포함하려면 반드시 would have pp를 써주셔야 돼. 아시겠죠? would have pp를 써야 약간 가정법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서 유감스러움이 나와.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로봇은 여기에서 그러지 않았어. 그의 심장을 가리키면서 여기에선 그러지 않았어. 됐지? 다시 말하면 이 말 무슨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이야? 로봇은 그 여자애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런 희생의 개념, 감정의 개념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지. 그 로봇의 심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것은 단지 뭐일 뿐이야? 표시등과 시계장치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전자장치에 불과한 그냥 기계일 뿐이라는 거야. You go ahead. 당신이 원하면 그냥 그들을 믿어. 만약에 너가 그렇게 원하면 네가 믿길 원하면, 그러니까 trust them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 trust them 모르면서 너가 그들을 믿고 싶으면 그냥 믿어. 다시 말하면 뭐야? 네가 로봇이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믿어. 난 안 믿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난 안 믿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An army of NS5 robots. 자, NS5 로봇의 한 무리가 뭐 했다? 더 오래된 로봇, 즉 NS4들을 파괴시켰고 인간을 갖다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살짝 끝난 거야. 끊긴 거야. 됐죠? 끊겨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NS5가 NS4를 갖다가 지금 파괴한 다음에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로봇의 제3원칙에 의한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명목 하에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누가? 이제 깨닫지. 스푸너와 닥터 칼빈 박사는 깨달았다. 비키, 즉 누구? 중앙인공장치. 그 중앙인공장치인 비키 컴퓨터가 has been manipulating NS5s. 그 NS5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어. 됐습니까? 아, 사실 이 새끼가, 이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술수였던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USR 헤드쿼터 본사로 들어가요. 소니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들은 비키를 만났다. 됐습니까? 그 왜 소니의 도움으로야? 어? 소니가 왜? 소니는 그러면 뭐야 도대체? 소니가 죽이는 척하고 윙크는 살려서 예? 예? 그러니까 소니가 그 로봇이잖아요. 어. 로봇이 스푸너를 죽이는 척하고. 아, 그건 나는 잘 모르고, 사실 영화를 몰라서 그건 모르고. 쌤 얘는 소니가 뭔지 모른대요, 쌤. 아니 그거예요. 야, 그럼 그치. 소니는 그럼 무슨 존재냐는 거야 도대체. 소니는, 만약에 소니가 그냥 단순한 NS5였다면은 비키의 조정을 받아서 인간을 통제하고 했어야 되잖아. 근데 소니의 도움으로 비키한테 가잖아.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영화를 짜야 된다. 어? 영화를 봐야 알잖아. 레닝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야. 레닝이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감정이 있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낸 거지.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로봇들이 인간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을 레닝은 알았다는 거지. 알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뭘까? 약간 원자폭탄 같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쓰는 거를 보고 그 뭐랄까, 걔 이름 뭐지? 어? 아인슈타인 말고 어? 그 원자폭탄 만든 사람 누구였죠? 오펜하이머. 맞아요. 오펜하이머. 아, 뭘 오야, 영화도 있는데. 오펜하이머가 그 핵폭탄을 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자괴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레닝 박사도 이제 로봇이 로봇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인간의 그런 비이성적 판단들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인간을 로봇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소니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죽은 거죠. 그럼 죽인 거야? 죽은 거야? 자기가 죽은 거다. 아시겠죠? 자살을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형사들이 그것을 알아내게 해가지고 이제 이 비키의 존재를 알아내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레닝의 큰 그림이었던 거지. 맞아요? 안 봤는데 맞습니까? 사실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내용 안 나와?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저 컴퓨터 죽였어요. 어? 비키가 죽인 것 같은 말이에요. 비키가 레닝을 죽였어? 아,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구나. 아니 비키가 로봇 조종해서 죽이지 않았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가짜요. 아, 애인 걸로 하는데.
그래. 뭐 각자 스토리를 뭐. 영화를 봐야 돼. 기억이 안 나. 아 나도 영화를 안 보고 그냥 한번 봐봐야 돼. 재밌어요. 줄거리만 슬쩍 봐가지고 소니가 써 있는 걸. 그 로봇을 다 통제하잖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너도 소설 쓰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가자. 아 그래? 다리 밑으로 깃발 해가지고. 같은 영화 본 거 맞아? 자, 자, 이거. 자, 스푸너 박사의 로봇에 대한 불신, 개인의 트라우마로부터의 로봇에 대한 불신에 대한 그런 글이었다. 자, 됐죠? 소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플로우할 필요 없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리뷰 잘 해오시고, 여러분 선생님 오늘 이 5가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예시는 일단 선생님이 예시 줬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지? 선생님 여기다가 주제 영작 카드로 이렇게 빈칸 뚫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단어들을 일단 쓰시고 채점은 하시되, 만약에 내가 못 썼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모른다는 거지. 그 모르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포켓에다가 적으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적어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조교들이 이제 물어볼 거야. 알겠죠? 제대로 외웠는지. 그러니까 형광펜 안 친 것들만. 알겠죠? 형광펜 친 거는 포켓 단어장이랑 같이 가져가서 형광펜 쳤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형광펜 치고 그거 적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됐지? 여기다가 고친 다음에 모르는 단어였으면 그냥 모르는 단어, 틀린 단어들 그냥 틀린 단어를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안 하고 단어 써 있는 걸로 그냥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 형광펜 치고 그 다음에 조교들이 물어보는 걸로 바꿀게요. 알겠어? 왜냐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축적 들어가야 돼. 예? 됐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화목파이들이 그거 하는데 최소 2시간 정도 타는데. 이거? 이거 하는데 영준이가 제일 먼저 탈출했는데 2시간 걸려요. 그래? 왜냐면은 내용일치 문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데 애들이 어저께 막 하면서 뭐랄까 상당히 교묘하게, 이게 내가 니네들 그 학교 선생님들 오답한 걸 막 분석했었죠. 그거 싹 다 분석해가지고 막 예시도 쓰고 그랬지. 그거 왜 그랬을까? 우리 챗GPT에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학습시켰어요. 그거를 갖다가 딥러닝 시켰어. 그래서 딥러닝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정한 거예요. 걔가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저께 1등급 받는 아이들도 조금씩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조교들이 여기 단어만 묻질 않아. 여기 단어도 물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지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유사어인 거지. 왜냐면 내가 챗GPT 그 프롬프트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유사어들로 다 바꿔달라고 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장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들, 그 다음에 도치, 이때 강조, 더 비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명령어로 넣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문장을 다 꾸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만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도 풀면서 야, 문제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뭔가 지문하고 살짝 좀 엇나간 뉘앙스의 단어들이 있어서 그것들만 조금 바꾸고.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학습을 많이 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심하진 마세요. 알겠지? 오케이?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중요 문장 암기하시고 쓰시고, 이건 하기로 한 거잖아. 여기에다가 TF 이런 걸로 true인지 false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약문 빈칸이 있죠? 이거 빈칸 내용 해가지고 스펠링에 맞는, 그러니까 이니셜에 맞는 단어 쓰시고. 됐죠? 여기에다가 flow 쓰시고.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되 2개, 3개 쪼갤 수는 있다. 아시겠죠? 하나씩 쪼개는 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까? 애들이 2시간 걸린 거는 공부를 안 해와서 그런 거지, 공부를 해왔으면은. 니네들 처음에 리뷰 테스트 볼 때도 그랬어. 처음에 리뷰 테스트 볼 때도 오래 걸렸거든? 근데 그 다음 테스트부터 어땠어?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 왜? 시험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겪어야 돼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다. 맞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이제 육과에 대한 이런 테스트가 나가게 될 거고, 육과는 당연히 얘가 없이 내용 일치랑 동반이어랑 주요 문장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약이랑. 근데 그 맨 뒤에 이제 제뉴인 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보다 더한 제뉴인 라이팅. 그 제뉴인 라이팅에는 이제 5과 본문의 주제와 중요 문장과 그 다음에 내용일치 조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선생님 반복시킨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새끼도 공부 안 해오면 뒤지게 쳐맞는다. 알겠죠? 수틀라이트 11부터 15까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나왔어요. 뭐가요? 그게 뭔 개소리야. 진도가 안 끝나는데. 절반만 끝났잖아. 절반만 끝난 거를 샀다고 했다가 학부모들한테 욕먹으려고. 10밖에 안 나갔잖아. 11부터 15까지 아날리시스랑 1번하고 3번까지 한다고 잠정적으로 나왔어. 잠정적으로. 근데 그 자체가 전체로 변하진 않을 거고, 그냥 15까지 하냐 16까지 하냐 뭐 이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챕터당 3개씩이잖아. 3개씩이면 곱하기 5 하잖아. 11부터 15니까 곱하기 5면 15지문이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보다 3지문 적지.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들어오셨잖아요. 어쩌라고. 그렇대? 그럴 가능성이 있대?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가지고. 그래? 그 선생님이 일단은 진도는 15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4지문씩 하고 있기 때문에 2주면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다음 주에 진도는 다 끝납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진도는 겁나 빨리 끝내주겠다고. 그리고 빨리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나감과 동시에 너희들도 지금 빨리 나가는 진도들을 잘 학습을 하셔야죠. 됐습니까? 아시겠죠? 다음 주 안에 응. 하다가 응? 어떡해요? 뭐? 저번에 홀수 아니 종이로 나왔어. 종이로. 종이로 써있던데? 빛나가 보내주지 않았나? 맞지? 선생님이 주신 종이 아니야? 그치? 그 종이에 써있었어. 우리 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못 오고, 내가 그 카톡에 보냈잖아. 휴일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 내지문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테스트 또 보고. 됐습니까? 축적이다. 축적.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한번 해보고. 아니 한번 외우면은 외운 애들한테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애들이 그냥 아니 주제 쓰는 거라니까? 아, 내용일치? 내용일치는 달라지지. 내용일치 읽고 TF 쓰는 건데 뒤지게 맞을래? 이거 주제 쓰는 거 어차피 외워진 거라 그거 똑같이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장기 기억이 언제 빠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계속 축적을 할 수밖에 없다. 축적일 때는 그 플로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플로우가 없어져. 내용일치로 대체해. 그래서 내용일치를 읽으면서 그래도 내용을 파악하게 시켜야겠다 이런 작전이야. 됐습니까? 플로우를 다 쓰는 것보다. 왜냐면 결국에는 너희들 시험장 가가지고 전혀 낯선 단어와 전혀 낯선 구조의 문장을 읽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내용일치 문장 좋게 잘 뽑았으니까 진짜 구문에 맞게 잘 읽어. 그리고 해석이 안 되고 구문 분석이 안 되고 하면은 물어봐. 조교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알겠지? 지문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만 하지 마. 그냥 쓱 읽고 T, F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단어 있으면 본문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형 앞에. 알겠죠?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근데 리뷰 테스트 볼 때 그럼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봐? 안 되지. 그거는 채점하고. 여기다가 테스트 놓을게요. 네. 알았지? 오케이. 선생님 5가 그 200
두 개 쪼개서 받으려 했죠. 두 개. 맞아. 네 개요. 어. 선생님 그 플로어랑 리뷰 테스트 그거 따로 그거 해도 되죠? 그렇게 하든지 뭐 알아서 해. 단기 기억으로 좀 하지 마세요. 아이씨. 꺼져. 너도 꺼지.